여러분들은 플로리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혹시 비싼 레슨부터 찾아보거나 도구를 먼저 사야 할 것 같아서 망설이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꼭 봐주세요. 감각이나 재능 이야기보다 습관과 기본기만으로 쌓을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할 거예요. 이 영상에서는 플로리스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를 다룹니다. 첫째, 꽃을 오래 보기 위한 꽃 다듬기인 컨디셔닝. 둘째, 꽃다발의 형태를 결정하는 스파이럴 기법. 셋째, 결과물을 완성시키는 꽃병 꽂기와 꽃병 선택 기준. 오늘은 돈 안 들고 지금 당장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플로리스트 기초 방법 3가지로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은 컨디셔닝하고 꽃다발 만들고 그 다음에 꽃병까지 가는 걸 한번 점차적으로 한번 오늘 시연을 보여드릴 거고요. 저희가 시장에서 장미 같은 거 사오면 이렇게 박스에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냥도 판매를 하죠. 그런데 박스에 되어 있는 거는 거의 수입 꽃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 박스채로 왔을 때는 한번 커팅을 한 다음에 물올림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머리가 박스 안에서 이제 꽃꽃이 고정이 됐을 때 그때 오픈하셔서 컨디셔닝 해주시면 좋아요. 오늘은 사실 이게 지금 레드 장미가 들어있는데 오늘은 여기 있는 약간 퍼플 계열의 꽃들로 오늘 꽃다발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장미를 컨디셔닝 하는 거를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좀 색깔이 다르지만 그 부분 한번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꺼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꽃잎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런 가시 제거기를 이용할 때가 있죠. 근데 보시면 가시 제거기를 한 번에 힘을 줘서 하게 되면은 이 껍질이 모두 벗겨지거든요. 그럼 상처가 나면은 이 물이랑 만났을 때 그런 미생물들이 발생이 훨씬 더 많이 되고 더 빨리 물이 오염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상처가 좀 안 나도록 가시랑 잎만 제거한다는 느낌으로 굉장히 부드럽게, 너무 부드럽게 했더니 가시가 제거가 안 돼요 라고 하면은 가위로 해주셔도 돼요. 지금 이 장미 같은 경우는 가시가 좀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풀고 나서 가위로 커팅하시는 것도 어렵지 않으시고 한 다음에 바로 물에 꽂아주시면 좋아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거기에 있는 스태프들은 가시 제거기를 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상처 나는 부분을 좀 방지하려고 신문지나 타월 같은 걸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또 집에 오늘 혼자서 또 해보는데 가시 제거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실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신문지 같은 걸 이용해서 잡으시고 아까랑 마찬가지로 부드럽게 훑어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충분히 깨끗하게 컨디셔닝이 됩니다. 꼭 이렇게 가위 같은 경우 이렇게 가위 등으로 컨디셔닝을 하기도 해요. 저희가 보통 때는 이렇게 가시 제거기를 이용하시고 가시가 덜 제거된 부분은 이렇게 가위로 손질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장미 훑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나머지 소재들, 오늘 정말 꽃다발에 쓰일 소재들도 한번 컨디셔닝 해볼게요. 이제 소재를 컨디셔닝 해볼 건데요. 보시면 얘는 유칼립투스라는 애들이고요. 코알라가 유일하게 먹는 잎으로 유명하죠. 향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컨디셔닝을 해서 물에다 넣어주시고 컨디셔닝을 할 때 소재 굉장히 어려워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소재마다 다 겹까지 나는 부분들 다 다르고 이렇게 외대로 나는 애들도 있지만 스프레이로 나는 애들, 즉 여러 겹가지들이 다양하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어려워들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긴 애들은 저희가 중간 정도 커팅을 해서 2번에 나눠 쓰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커팅을 하시고 겹가지는 모두 제거를 할게요. 근데 이 겹가지를 버리는 건 아니고 조금 이따가 저희가 한번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도 컨디셔닝을 하는데 컨디셔닝을 할 때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컨디셔닝은
보통 헤드에서 한 뼘 반 정도 남겨놓고 하라는 게 기본적이고요. 꽃다발의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 위치는 바뀌지만 기본적으로 헤드에서 한 뼘 반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컨디셔닝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약간 이런 루스커스 애들을 데리고 왔을 때 초보자분들 연습하시기 너무 좋아요. 너무 약한 소재들은 꺾이거나 다시 이렇게 수정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워하시거든요. 이렇게 빳빳한 애들로 처음에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보라색을 이용한 약간 라벤더, 그 다음에 약간 포인트로 빈티지한 컬러의 꽃들을 조금 써서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얘는 스톡이라고 해서 굉장히 웨딩 때 많이 쓰는 꽃이기도 해요. 줄기가 단단하고 그 다음에 꽃이 줄기까지 피기 때문에 웨딩 했을 때 효과도 좋고 또 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로 격가지를 제거해 줄 거예요. 항상 기준을 한 뼘 반 정도 남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깔끔하게 다듬는다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꽃을 커팅할 때 이렇게 보시면은 속이 꽉 차 있는 줄기가 속이 꽉 차 있는 애들은 저희가 사선 커팅을 해서 물 먹는 면적을 굉장히 넓혀주고요. 그 다음에 약간 스트로우처럼 빨대처럼 줄기가 안에 뻥 뚫린 애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라넌큘러스 종류들이 그렇고요. 그런 애들은 플랫하게 잘라주셔서 더 물오름이 좋게 해주셔야 돼요. 무조건 사선 자르기가 아니라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퐁퐁이 붙으면 약간 공처럼 그런 쉐입을 이렇게 상상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다알리아도 그냥 일반 다알리아 말고 퐁퐁 다알리아라고 하면은 좀 더 이런 구 모양, 약간 공처럼 그런 애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앞에 퐁퐁이 붙으면 약간 그런 쉐입이 상상되시면 가장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퐁퐁 국화를 오늘 같이 색깔을 넣을 거예요. 미니 장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까처럼 장미 외대에 이렇게 싱글로 되어 있는 애들을 저희가 외대 장미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겹가지가 많이 붙은 애들은 스프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미니 장미도 준비를 같은 컬러 계열로 준비를 해볼게요. 카네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카네이션은 한 단에 20개가 들어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코스트적으로 유리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창업을 목표로 하시는 사장님 분들이 계시다면 카네이션이 굉장히 컬러나 이런 게 다양해서 자주 사용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올해도 가지만 얘네들은 좀 컬러가 굉장히 다양해요. 요즘에는 이렇게 염색을 입혀서 하기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좀 잘 맞는 컬러 그 상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서 좀 꾸준히 좀 구매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컬러감에서 저는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거베라를 쓸 건데 이 거베라들은 종류 되게 다양한 파스타 거베라라고 해서 약간 꽃잎이 꽈배기처럼 컬링이 있는 애들이 있고요. 그냥 일반 화형의 거베라들이 있고요. 얘네 같은 경우는 실 거베라라고 말해요. 그 다음으로 보실 애들이 스위드피엘. 너무너무 비싸고 너무너무 향기가 너무 좋은. 그리고 이렇게 처음부터 이 정도에서 오세요.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꽃잎이 좀 상에 있는 것만 탈락시켜 주는 정도로만 상한 것만 조금 제거해 주시는 정도까지만 준비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굉장히 독특하게 약간 심지가 퍼플이에요. 조금만 좀 풍부해 보이는 느낌을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어느새 컨디셔닝이 다 마무리가 됐고요. 18년간 플로리스트로 일하면서 알게 된 이 스파이럴을 반드시 익혀야 하는 이유를 3가지로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줄기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감기듯 잡히는 구조가 그냥 모아서 묶는 것보다 훨씬 단단하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점이 있고요. 같은 지점에서 교차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흐트러지지 않고 원형 또는 균형 잡힌 라운드 형태를 만들 수 있고요. 3번째로는 작업하다가
중간에 꽃이나 잎을 넣어야 할 때 손을 다시 이렇게 풀어서 놓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수정이 용이하다는 점이 있거든요. 스파이럴은 연습이 필요한 만큼 그래서 제가 한번 제 나름의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스파이럴을 하실 때는 만약에 나는 좀 숙련자다, 경력이 좀 있으세요? 그러면은 어떤 종류를 먼저 쥐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비기너이다 라고 할 때는 약간 줄기가 단단한 애들부터 먼저 잡을 거예요. 이렇게 단단한 애들, 그쵸? 꽃을 한 두세 송이를 먼저 쥐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그 디자인적인 요소는 빼고 이 순수하게 스파이럴 잡는 부분만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꽃이 어떤 순서로 들어가는지는 지금 중요하지 않고 이 스파이럴이라는 것은 이 나선으로 한 방향으로 잡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약간 꽃 머리는 내 몸 쪽으로, 줄기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꽃 양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스파이럴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두세 송이를 잡고 막 이렇게 막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정도 꽃양이 받쳐줘야지만 이 스파이럴, 나선의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꽃 머리는 나의 몸쪽으로, 줄기는 바깥쪽으로 하시고 한번 턴 해주시고 또 꽃을 넣으실 때 머리는 내 방향, 그 다음에 줄기는 바깥, 그리고 한번 턴. 마찬가지로 꽃 얼굴이 내 몸 쪽으로, 줄기는 바깥쪽으로 한번 턴. 이걸 반복해 주시면 돼요. 저희가 이렇게 완성을 하고 이제 묶어볼 건데요. 이 스카치 테이프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얘네들은 부케 만들 때 많이 쓰는데 약간의 탄성이 있어요. 그래서 묶으시면서 살짝 당기시면 늘어나거든요. 살짝 당기셔서 해주시면은 단단하게 묶여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커팅을 한번 해줄게요. 저희가 이렇게 이제 폴리타이드를 만들었고 이거를 이제 베이스에 넣을 건데요. 라운드형을 쓸 텐데 이렇게 입구가 좁은 꽃병을 저희가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런 좁은 입구는 줄기들이 자연스럽게 한 지점으로 모아주고 줄기가 상호 지지가 잘 돼서 디자인적으로 안정돼 보인다는 장점이 있어요. 반대로 입구가 이렇게 넓은, 개구부가 좀 넓은 애들은 줄기들이 자유롭게 좀 퍼지고 이렇게 스파이럴 형태를 잡아주긴 조금 어렵지만 많은 줄기를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꽃의 디자인 의도에 따라 베이스가 달라진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오늘 이거에 맞춰서 한번 커팅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꽃다발 마무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자투리 꽃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유리컵이어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그냥 퍼져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입구가 이렇게 넓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이 입구를 좁게 만들어 줄 거예요. 저희가 이런 테이프를 이용해서 그리드를 칠 거고요. 테이프로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샵 모양으로 테이프 그리드를 했어요. 이것도 이렇게 좀 꼬집어 주거나 해서 입구를 더 열어 주셔도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테이프가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손으로 조정한다고 해서 끊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완성하시고 나서 따로 묶지 않으셔도 됩니다. 길이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고 여기 중간을 향해서 넣어줄게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잘 세워져요. 이렇게 오늘 스파이럴이랑 꽃다발 하는 거는 이 영상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플로리스트를 준비하면서 본격적인 배움에 앞서 아주 기본기가 될 중요한 부분들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꽃을 다듬고 배워야 하는지, 왜 스파이럴이 필요한지와 중요성, 어떤 꽃병을 골라야 결과물이 안정적인지 이 세 가지 기본만 익혀두셔도 앞으로 연습 방향이 훨씬 명확해지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가 오늘 이렇게 만든 이런 기초를 바탕으로 실전에서 바로 쓰는 방법들을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끝.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어요.